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과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에어컨. 영상 끝에 과학성을 꼭 들어보세요. 푹푹 찌는 여름날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틀면 어디선가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대체 이 물 어디서 오는 걸까? 한 번쯤 궁금해 보셨죠? 네,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 그 속에 숨겨진 아주 간단한 과학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에어컨을 켜면 실외기 호스에서 어김없이 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제습기는 뭐 하룻밤만 켜놔도 물통이 그냥 가득 차버리잖아요. 꼭 무슨 마법처럼 허공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물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실험실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얼음물 담긴 유리잔 딱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생활 속 실험으로 그 원리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실험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평범한 그냥 미지근한 물이 담긴 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얼음을 가득 채워서 보기만 해도 시원한 컵이 있습니다. 이 두 컵을 그냥 이렇게 나란히 놓아두는 거예요. 과연 이 차가운 유리잔 표면이 주변의 따뜻한 공기랑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와, 보이세요? 미지근한 물컵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얼음물컵 바깥쪽에만 이렇게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이 물방울들이 컵에 금이 가서 안에서 새어나온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니, 컵에서 샌 게 아니라면 대체 이 물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 주변의 공기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공기 중에는 항상 수증기라고 부르는 기체 상태의 물이 엄청나게 많이 떠다니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를 차가운 컵 표면이 다시 액체 물방울로 짠 하고 변신시킨 겁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니 도대체 어떤 원리로 공기 속에 꽁꽁 숨어있던 그 수증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방울로 변하는 걸까요? 이제 그 과학적인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이 그림이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공기를 일종의 수증기를 담는 가방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공기는 에너지가 넘쳐서 아주 큰 가방처럼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엄청나게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공기가 차가워지면요, 힘이 쭉 빠지면서 이 가방이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담지 못하는 수증기를 결국 물방울 형태로 바닥에 후두둑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나 더 이상은 수증기 못 들고 있겠어, 힘들어 라고 외치면서 들고 있던 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그 임계 온도, 바로 그 순간의 온도를 과학용어로 이슬점이라고 부릅니다. 새벽에 플립에 이슬 맺히는 거 보셨죠? 바로 그 이슬이 맺히는 온도라는 뜻이에요. 이 이슬점 이하로 온도가 딱 떨어지면 공기는 무조건 수증기를 물방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실험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얼음물 컵이 한 역할이 바로 이거였어요. 컵 주변의 더운 공기를 순식간에 이슬점 아래로 확 떨어뜨리는 아주 강력한 미니 냉각기였던 셈이죠.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공기가 깜짝 놀라서 어쩔 수 없이 품고 있던 수증기를 에고고 하면서 물방울로 만들어 컵 표면에다 두고 간 겁니다. 이제 이 간단한 유리잔의 원리가 에어컨이나 제습기 같은 복잡한 기계 안에서 어떻게 똑같이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원리는 정말 똑같아요. 그 규모가 훨씬 커졌을 뿐이죠. 에어컨 내부를 열어보면요, 우리 실험에 그 얼음컵을 수백 개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차가운 냉각 코일이라는 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자, 에어컨이 방 안에 덥고 끈적끈적한 공기를 팬으로 힘껏 빨아들이죠. 그리고 이 공기를 아주 차가운 냉각 코일 사이로 휙 통과시키는 순간 공기는 이슬점 아래로 급격하게 냉각됩니다. 그 결과 공기 속에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코일에 대롱대롱 맺히고요. 이 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배수호스를 통해 밖으로 졸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물처럼 시원하고 뽀송뽀송한 공기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에어컨의 진짜 목표는 습기를 없애는 제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컨의 주된 임무는 냉방, 그러니까 방 안의 뜨거운 열을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방의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습기 제거는 의도치 않게 따라오는 아주 고마운 보너스 같은 효과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잠깐만요. 에어컨이 제습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럼 제습기는 대체 왜 따로 필요한 거죠?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두 기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제습기가 공기 중에서 물을 빼내는 핵심 원리는 에어컨과 그냥 똑같습니다. 습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차가운 코일에 통과시켜 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한 단계가 추가되면서 두 기계의 역할과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핵심은 바로 재가열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에어컨은 습기가 제거된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내줘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게 목표죠. 반면에 제습기는요, 일단 습기를 쫙 제거한 그 공기를 다시 원래 온도랑 비슷하게 살짝 데워서 내보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습기가 제습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제습기의 유일한 목표는 방의 온도는 최대한 바꾸지 않으면서 오로지 습도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습기를 틀면 약간 후끈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 결과 방은 춥지 않으면서 공기만 아주 쾌적하고 뽀송뽀송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어컨과 제습기는 둘 다 공기를 이슬점 이하로 차갑게 만들어 수증기를 물로 바꾸는 응결이라는 똑같은 원리를 이용합니다. 둘째, 에어컨의 진짜 목표는 냉방이고 제습은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아주 고마운 부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습기는 오직 제습에만 집중하기 위해 물을 빼는 공기를 다시 살짝 데워서 내보낸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기 속 물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상황에 맞춰서 훨씬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정말 푹푹 찌는 한여름 더위를 잡고 싶다면 당연히 에어컨을. 기온은 괜찮은데 비가 와서 끈적이는 습기가 너무 불쾌하다면 그때는 제습기를 켜는 겁니다. 오늘 얻은 이 지식으로 올여름 훨씬 더 쾌적하고 상쾌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과학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 더워서 켜면 춥고 추워서 끄면 덥고 나랑 밀당하니 에어컨 켜면 밖에서 물이 뚝뚝 헛스러 줄줄 제습기 켜면 물통이 하룻밤에 가득한 물은 기계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야. 따뜻한 공기는 수증기를 많이 품고 차가워지면 더는 못 품고 내려놔. 그 기준 온도가 이슬점 아래로 떨어지면 물방울로 변해. 에어컨은 공기를 차가운 고일에 통과시켜 수증기를 물로 바꿔서 밖으로 빼내고 남은 공기는 시원하고 뽀송하게 보내. 냉방이 목표고 제습은 따라오는 보너스. 세습기는 원리는 똑같아. 고일로 물을 빼. 근데 한 번 더 데웠어 다시 내보내. 그래서 방은 덜 춥고 습도만 내려가. 덥고 끈적하면 제습기 진짜